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사랑의 기술. 여러분, 사랑에도 기술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일까요? 카사노바들의 많은 여자들을 한 번에 겹쳐 사랑하는 것을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사랑의 기술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브에서 나름대로 당신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에리 프롬의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멋진 말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순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순백한 단어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간의 사랑에 버거울 때, 지쳤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가더라고요.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하죠. 요즘은 또 반려묘도 있고요. 심지어는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거북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고슴도치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쥐를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성공되지 못했을 때 감정은 없지만 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물의 짐승에 대한 사랑. 근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랑을 베풀고 주고받았는데 종말에 가서는 슬픔이 오더라. 그 종말은 대상에 대한 죽음이겠죠. 반려견이 반려묘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은 것 이상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또 반면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반려견, 반려묘가 남아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시신 옆에서 개가 떠나지 않고 침울해하고 심지어는 눈물 흘리는 걸 봤을 때 이거 참 사랑은 짐승과 인간을 넘어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기도 하고요. 여기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식물로 넘어가게 되죠. 난을 키운다든지 다육이를 키운다든지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겠죠. 식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란다고요. 그런데 그 식물에게 상스러운 말, 욕을 한다거나 저주를 퍼붓는 행위를 하게 되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 글쎄요, 저는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실험 결과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식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골동품으로 가게 되겠죠. 반다지, 장롱, 옛날 가구, 사람들 얼굴에 바르는 로션, 그것을 듬뿍 수건에 발라서 닦습니다. 하염없이 닦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겠죠. 그리고 내가 준 사랑을 그리고 정성을 받은 골동품을 바라보면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넉넉한 미소로 바라봅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정말 마지막은 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수석에 대한 사랑이죠. 돌은 영원히 가지 않을까요? 일부러 던져 깨기 전에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수석 사랑 정도는 놀랄 정도라고요. 그 수석을 취미로 한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짐승에 관한, 식물에 관한, 골동품에 관한, 돌에 대한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사랑이 행복한 결말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그 좋았던 순백한 사랑이 아픔, 그래서 불협화음으로 가서 결별 수준까지 가서 고통을 겪는가? 그것은 집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유에 대한, 대상을 소유에 대한 아픔의 결과가 결국 이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는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다. 저 대상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이 깨질까 두려워 결혼하지 않았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집착, 일방적인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는 고통을 받고, 처음에는 좋겠죠. 나만 사랑해줘. 그런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나만 사랑하고 너만 사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한다 그럽니다. 1년 이상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평생 백년해로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사랑의 기술일까? 기술, 아트, 예술의 경지까지 갈까? 이것은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갖추고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한 나의 자아의 정체성을 정립한 이후에 상대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자기 애가 강하고, 그리고 자아의 정체성이 올바로 섰을 때 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 선생님이 가끔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다. 반반이 만나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부족한 상태를 둘이 만나서 원을 그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별, 결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유학을 갈 수도 있고요. 외국으로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요. 지방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같이만 있을 수 없거든요.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지만 정서적 거리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러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나에 대한 자기 애가 분명한 사람은 상대와 떨어져 있어도 온전한 일의 관계,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함께 붙어 있다가 떨어졌을 때 온전한 사랑체, 결정체를 내가 가지고 있고 상대도 가지고 있고, 1 더하기 1이 만나서 더 큰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을 나눴을 때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쪽만 남기 때문에 반쪽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늘 또 다른 반쪽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돼서 더 큰 1이 되었을 때 그 1을 떼어내도 작은 온전한 1이 독립적으로 설 수 있을 때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 온전한 사랑이 만나서
더 큰 사랑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랑이 떨어져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사랑으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했을 때 상대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사랑을 기대게 되면 그 상대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나의 존재는 사라져 버린다. 저도 아직 사랑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한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훨씬 숭고할 수 있습니다.